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자, 오늘은 뭐 매번 하는 뭐 수급, 수급 이런 얘기보다는 뭐 기술적인 얘기, 뭐 차트가 현재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이 이렇게 만나서 수렴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첫 번째로 좀 거시적인 관점을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현재 우리나라 장세의 흐름 플러스 미국 장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지금 현재 이래서 두산이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일단 먼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좀 앞으로 좀 거시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좀 많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오늘 집중해 주셔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자, 두산 에너빌티에게 필요한 건 뭐죠? 파이팅이죠. 댓글에는 화이팅이라고 꼭꼭 적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화이팅과 이제 좋아요 댓글을 꼭 달아 주셔야지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소위 말해 이제 지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매를 하지 않습니다. 세력들에게도 매물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영상 시작 전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우리나라 현재 장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장초반에 이제 조선 기자재들이 갔죠. 조선 기자재들이 치고 가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1승이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상한가도 찍고 이제 풀리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보면은 이제 로봇 쪽, 클로봇, 오리엔탈 전공은 이제 조선기자재, 원익골드스 이제 로봇, 화면도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HJ중공, 조선, 미투온, 스테블콘, 이것도 소형주죠. 보성파워텍, 이거 원전이긴 한데 오늘 약간 조선기자재 쪽도 엮였다고 해요. 현대임스. 지금 대부분이 검색 순위에 이제 노출되는 종목들 특징이 보이시죠?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돼요. 대부분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유출해야죠. 지금 대형주가 가는 장세가 아니구나. 지금 오늘 조선주들이 이제 갔죠? 기자재잖아요, 기자재. 기자재다 보니까 사실 조선의 이제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이제 하나오션이었죠. 하나오션,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까지 요 빅3, 3사가 사실 조선의 이제 대장주잖아요. 근데 이 검색 순위에 없어요. 여기 하나오션은 있네요. 근데 하나오션은 오늘 하락했으니까. 그만큼 소형주 위주의 장세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여기서 또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자,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번 돌파를 하러 가죠. 박스권 상단을. 근데 계속해서 지금 며칠째 상승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째 계속해서 이제 원웨이로 오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개별주 중에서도 소형주가 아무래도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종목도 많고. 이 거래대금입니다. 요거 거래대금도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느낌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코스피 차트 한번 봐볼까요? 코스피도 사실 오르고는 있어요. 코스피도 좀 오르고는 있는데 신고가까지도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고가까지도 거의 눈에 다 왔어요. 몇 프로 남았는지 볼까요? 33, 16, 08. 자, 오늘 기준으로, 오늘 0% 기준이죠. 0% 기준으로 3%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역사적 신고가가 진짜 다 오고 있어요. 근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거래대금이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 흐름을 보세요.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이어지다가 계속해서 추세선이 꺾이죠. 제가 요 말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장세 자체가 대형주 위주의 상승보다는 소형주 위주로 가고 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좀 좋은 호재거리 뉴스들이 나와도 힘이 없었다. 게다가 이제 원전 자체가 메인 섹터로 지금 가지 않았죠. 조선 쪽과 이제 로봇주가 저번 주랑 이번 주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sek터의 순환매적인 관점에서도 아직 원전에 아직 그 기회가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이제는 이제 원전 차례가 오기만 한다면 이거 신고가 그냥 우습게 돌파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장세의 순환매적인 관점에서도 아직 원전이 현재 재미가 없을 뿐이지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산업 방향에 대한 방향성은 바뀐 게 전혀 없다. 두산의 기업 가치도 바뀐 게 전혀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증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곧 신고가 다 왔다 그랬잖아요. 이 신고가를 이제 넘어가는 순간 다시 대형주 장세가 필연적으로 온다. 결국 코스피 5천이 가려면요. 5천이 가려면 대형주가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 필두는 우리나라 1등과 2등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겠죠. 근데 두산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이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밀어준다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밀어주고 플러스 세계적으로도 이제 SMR이 이제 트렌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은 앞으로의 방향성은 너무나도 좋다. 자, 미국에도 오늘 이제 거시적인 관점 위주로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자, 미국도 뭐가 있죠? 미국은 현재 시각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9월 17일, 우리나라는 9월 18일일 거예요. 요때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발표는 거의 지배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근데 몇 프로 내릴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이고, 좀 재밌는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폴리마켓이라는 이제 베팅 사이트인데요. 요게 이제 소위 말해 도박사들이 이제 어디다 베팅을 하는지, 소위 말해 인간 지표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이제 트렌드에 이제 속해 있는 섹터에 보면은 첫 번째 바로 이 금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9월 연방준비제도는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질까? 이제 금리를 내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 이제 고를 수 있는 란이 있죠. 이거는 이제 50 bps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0.5%를 내릴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0.25. 변화 없으면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이제 현행 유지라는 뜻이겠죠. 근데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77%다. 0.25가. 그다음에 0.5%가 20%. 요거 더하면은 97%. 97%의 확률로 금리는 내리는데 77%가 그중에 0.25% 내린다. 금리가 내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증시 자체는 호재죠. 이 시장에서 돌아가는 돈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올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제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오늘 이제 장중에 찌라시가 돌았죠. 대주주 요건을 이제 50억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내용이 2시에 발표한다는 찌라시가 돌았는데, 사실 이제 요거는 찌라시는 찌라시일 뿐이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요 찌라시가 돌면서 증권주들이 조금 올라갔어요. 이렇듯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이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주주 50억 유권 요것도 그렇고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신고가 거의 다 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앞으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고, 신고가를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코스피예요. 코스피 기준 신고가를 돌파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거시적인 관점을 좀 많이 길게 말씀드렸는데, 기사 내용들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이제 KB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이제 뭐 리포트에서 가장 대형주가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트리거가 되는 거는 사실 상향 리포트죠. 목표가 상향. 근데 내용 자체는 이제 목표가가 상향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현행 유지인데, 목표가는 이제 89,000원 앞전에 나왔던 리포트를 유지한다라는 거고, 이제 내용에서는 이제 요게 있죠.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과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불가리아 원전에 대한 주기기 수주가 26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수주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기기가 두산에 계약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원전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주기기가 계속해서 소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출 부분에도 앞으로도 기대가 계속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것도 나온 기사인데요. 자, 2040년 원자력 200기가와트 폭증, 에너지판도 바뀐다. 결국 이제 원자력이 계속해서 좀 늘어난다는 내용이죠. 현재 15개국에서 61기의 원자력과 건설 중이다. 이제 사중에 이 중에 절반은 이제 중국이 짓는다고 하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랑 원전의 교류는 없을 확률이 높죠.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요거죠. 빅테크. 빅테크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아마존과 엑스에너지. 여기서 그때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죠.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MOU를 이들과 아마존 엑스에너지가 같이 했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도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 데이터 센터를 결국 돌리려면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너무나도 이제 좋은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런 호재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의 이제 순환매적인 관점도 반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현재 종목 장세가 소형주 위주로 가고 있어요. 아까 코스피 차트 보신 것처럼 코스피는 계속해서 최근에 수급이 늘어났죠. 수급이란 건 들어오는 자금이 계속해서 우상향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거래대금이. 그렇다 보니까 영주 장세가 아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두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앞전에 소개는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SMR의 추정 매출이에요. 현재 25년은 1000억 미만입니다. 1000억 미만. 1000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두산의 분기 매출 한번 봐볼게요. 분기 매출이 거의 4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죠. 4조 기준 2분기죠. 6월 기준이면 2분기에 4억 5천. 3분기에는 예상치 컨센서스가 약 3조 8천억, 4조 5천억. 1분기는 3조 7천억. 근데 거의 이제 4조를 이제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00억은 사실 미비하죠.
미비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거죠. 매년 얼마씩 늘어나냐. 자, 25년에서 26년 넘어갈 때 이제 2배에서 3배가 늘어납니다. 2천억 기준에서 27년이 됐을 때는 이때도 3배가 2천억 기준으로 넘어가죠. 3배가 넘어가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있다라고 보니까 30년에는 3조 3천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3조 3천억이면 아까 두산의 분기 매출이 4조였잖아요. 거의 SMR에서만 매출이 잡힌다라는 부분이에요. 분기 매출이. 근데 두산이 뭐 SMR만 하는 게 아니죠. 기존에 했던 이제 대형 원전, 대형 원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도 이제 두산에 이제 자리가 커지고 있죠. 거기에 이제 수소 터빈도 하고 있고, 풍력 터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정책과도 맞먹죠. 결국 아리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리백이 글로벌 기업가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수소와 풍력은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걸 우리 두산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플러스 하나 더 있죠. 이제는 원자력이 이제 해체가 되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원자력 해체 시장도 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두산의 먹거리는 미친 듯이 커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두산이 지금 이제 지지부진하더라도 이런 앞으로의 산업의 방향성이 먹거리가 모두 다 두산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지금은 장세가 조금 이제 원전의 장세가 아니고 대형주의 장세가 아니라서 이제 이런 것뿐이다. 제가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이어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좀 지루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다른 종목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산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으시지만 뭐 잠깐이라도 좀 다른 종목 눈 담아 보셨다가 요건 좀 일정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우리는 시장 참여자이면서도 이제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는 결국 수익을 내야 성공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다른 섹터군,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시는 것도 필요하니까 제가 오늘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좋아요, 구독도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관련 정보 한번 가져와 봤고요. 최근에 이제 마운자료가 출시를 했죠. 기사 타이틀이 마운자료 풍기 현상의 전국이 몸살. 요거 어제 나온 기사인데 내용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운자료를 처방받기 위해서 지난달 21일부터 1일까지 병원 측으로부터 취소당한 것만 20번이 넘었다. 그만큼 좀 마운자료가 좀 구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겠죠. 자, 기존에 출시했던 이제 유고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운자료가 출시를 했어요. 근데 마운자료가 효과가 더 좋고 가격은 더 저렴하다고 해요. 그래서 마운자료가 굉장히 핫하다. 이제 마운자료가 저렴하게 먼저 나왔는데 유고비가 이제 안 팔리니까 유고비가 이제는 현재 기준으로는 가격이 더 싸지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운자료가 상대적으로 좀 제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부작용이 덜하다고 해요. 좀 매스꺼움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마운자료가 굉장히 핫한데 자, 우리는 투자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핫하다면 이 비만 치료제가 핫하다면 과연 투자로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운자로와 유고비의 공통점이 뭐죠? 주사형이죠, 주사형. 주사형으로 약물을 주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셀프로 해야 돼요, 셀프로. 스스로 자기 배에 주사 바늘을 찔러서 주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살짝 거부감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2세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현재 경구용으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구용, 이제 알약 형태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지금 주사형인데도 시장이 굉장히 핫하죠. 계속해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이런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알약으로 나온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알약 형태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셔야 되고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장 역할을 했던 게 펩트론이죠. 펩트론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펩트론을 보시게 되면 자, 올해 기준으로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300%, 300%가 상승을 했어요. 300%. 저점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요? 저점 기준으로는 2만원에서 거의 1300%가 올랐습니다. 1300% 어마어마하죠.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도 비만 치료제 이제 경구용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이미 임상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부 6월 달에 임상에 대한 발표가 좀 나왔었는데 한 달 기준 평균 감량률이 6.9%. 꽤 상당하죠. 거의 7%에 가까우니까. 근데 최대치 기준은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1.9%. 거의 12%에 가까운 감량이 한 달 동안 있었다.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신약은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FDA 승인이 되냐 안 되냐로 갈립니다. 근데 이 FDA 승인이 굉장히 좀 어렵고 고차원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사람이 먹어도 문제 돼 안 돼? 요거예요, 요거. 이거 사람이 먹을 수 있어 없어? 요걸로 좀 갈리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좀 알려진 바로는 부작용, 장기 기간에 그닥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전도 유명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차트도 보시게 되면 21년 기준으로 최대 8만 원까지 좀 갔었어요. 이 해당 종목이. 그리고 나서 거의 2년 동안 하락을 했고 그 2년이란 그 시간 동안 거의 90%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최저 만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미 조정은 줄 만큼 줬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요 구간이죠. 요 구간부터 23년 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멈추려고 이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됐죠. 그때마다 이제 거래량이 나왔다. 요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세력 형님들이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이때는 어떤 뉴스에 대한 재료의 연속성이 이제 발견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 세력 형님들이 의도했겠죠.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타고 죽고 이때도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타고 죽고 충분히 다시 한번 조정을 준 이후에 이때부터 이제 이평선이 수렴한 거 보이시죠? 모든 이평선이 다 수렴을 하고 발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재료도 같이 나왔죠. 전형적인 N자형 상승 패턴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이 차트적인 관점을 봤을 때 이 저항 구간을 한 번에 돌파했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데 거기에 거래량까지 이 앞전 거래량을 넘어서서 돌파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세력 형님들이 이미 여기서 매집이 끝났다라고 좀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자, 여기 저항대가 계속 있었는데 여기를 한 번에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매집을 다 완료를 못했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갔겠죠. 근데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하고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고 대략 요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건 이미 우리 세력 형님들은 시작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차트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차트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거 꼭 이 1, 2, 3번을 늘 강조드리는 게 차트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재료까지 보셔야 되고 재료가 저는 보통 일정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3번은 수급. 이 수급이라 함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지 안 사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현재 일정이 생겼습니다. 일정이 뭐냐? 공식 임상 발표가 나옵니다. 이 공식 임상 발표가 있다 보니까 요거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이미 형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고 기관이 계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뒤에서 수급 현황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게 3요소가 다 모두 완성이 됐죠. 차트, 우상향, 이제 N자형 패턴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2번 재료. 근데 재료가 그냥 재료도 아니고 일정까지 있다. 요거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3번 수급, 기관, 특히 연기금, 투신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일정이 생겼다 보니까 단기 저항으로 다음 구간이 여기죠. 대략 45,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여러분들이 약 80%로 단기적으로 매매가 수익이 가능하다. 그 다음 저항은 이제 5만원이죠. 6만원이네요. 6만원인데 6만원까지 가더라도 임상 결과가 좋다라고 좀 시장에서 반응을 준다면 6만원까지 충분히 가능하겠죠. 6만원까지 가능하다면 150%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일정으로 단기 스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좀 판단이 되는 종목이에요. 자, 수급도 한번 봐볼게요. 수급도 보시면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대부분의 기관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이 이렇게 합계가 되고 있죠. 제가 연기금, 투신 늘 강조드리죠. 운용자금 1등, 투신 2등 얘네들은 계속해서 한번 방향성 정하면 계속 매매합니다. 계속 수급이 들어와요. 근데 이런 애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급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일정이 있고 수급이 있고 차트가 우상향이면은 굉장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종목 위주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좀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010-2809-2561로 비만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이 최근에 이제 노이즈가 있었죠. 웨스팅하우스 관련 노이즈가 있었을 때 제가 좀 신규 타점을 좀 원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드렸던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 플러스 제가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링크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좀 무료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대응 방이거든요.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섹터를 다룰 거예요. 뭐 조선, 플러스 방산 가장 핫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다음 원자력,
조방원이라고 하는데 뭐 요거야 요 섹터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뤄드리지만 요거 말고도 사실 우리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뭐 전도 유망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좀 알려드리고 반도체를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빼먹을 수 없어요. 반도체가 결국 코스피 5천을 가려면은 이 반도체 종목들이 필연적으로 가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는데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결국 이 두 종목 하이닉스와 삼성이 가면은 소부장도 같이 따라갑니다. 소부장이 아무래도 시총이 작은 애들이 더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 5천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종목들이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간다면 이 소부장도 필연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어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 시장 상황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시는 분들,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하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 링크도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010-6809-2562로 비만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플러스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